구엔 놀림 2년 3-3 황제가 사대문 대장들을 전부 불러 모아 사대문의 수비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문 대장이 보고하길 서소환지 금옥에서 탈출한 성강족이 사막의 곤사족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이신녀는 서소환지 금옥에서 탈출한 자가 아닐 것이라고 확답하였습니다. 서문 대장은 누이 팔고 몸 팔아 요직에 올라온 어린 놈이라 생각하며 이신년을 노려보았습니다. 황제는 신년에게 왜 금옥에서 탈출한 성강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하였지만 국가기밀이라 모두가 있는 곳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기밀이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얘기하라 하여 가까이 갔지만 갇혔을 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고 안부만 묻고 보내주었습니다. 서소환지 금옥을 설계한 자가 바로 황제였습니다. 물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남문대장 이신년이 수비 현황 보고를 할 차례입니다. 남문은 평화롭나이다. 안녕하세요. 살쾡이입니다. 추천 첫 번째 구엔돌리님의 인연은 동양시대 궁중에서 황태자와 무사와의 스토리입니다. 황제가 붕어하고 장남과 차남이 황제의 자리를 노렸으며 황태후까지 기련을 미워했기 때문에 황궁은 매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우기련은 아직 즉위 이전이라 수련당에 신년이 갇혀있는 3일째 되는 날 야습을 당하게 되고 그동안 독을 먹게 되고 야습을 당했어도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신년이 자해한 게 계기가 되어 쌓아두었던 울분이 폭발하면서 야습을 시도했던 둘째 형을 자살도 못하게 하여 가둬두었으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죽여 국내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황태후에게는 이신년이 깨어나기 전까지 물만 주다가 신년이 깨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독약을 내려주었습니다. 3일 동안 약에 취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15일 동안 누워있던 이신년이 깨어났습니다. 경의사와의 거짓 혼약했던 것도 경가에서 파혼하고 세연이도 무사히 가림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신년은 깨어나 보니 우기련도 황제로 즉위하고 세상이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이신년은 남문대장으로 친구인 소승선은 남문부대장으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승선은 신현이가 유부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다가 황제가 사흘 동안 데리고 있던 것을 알게 되면서 나무 조각에 목숨 걸 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눈치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사대문 대장들을 전부 불러 모아 사대문의 수비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문 대장이 보고하길 서소환지 금옥에서 탈출한 성강족이 사막의 곤사족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이신년은 서소환지 금옥에서 탈출한 자가 아닐 것이라고 확답하였습니다. 서문 대장은 누이 팔고 몸 팔아 요직에 올라온 어린 놈이라 생각하며 이신년을 노려보았습니다. 황제는 이신년에게 왜 금옥에서 탈출한 성강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하였지만 국가기밀이라 모두가 있는 곳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비밀이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얘기하라 하여 가까이 갔지만 갇혔을 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고 안부만 묻고 보내주었습니다. 서소환지 금옥을 설계한 자가 바로 황제였습니다. 물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남문대장 이신년이 수비 현황 보고를 할 차례입니다. 남문은 평화롭나이다. 겨울에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새를 쫓다가 황제와 둘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제를 호위하고 있어야 할 군군도 느껴지지 않았을 때 신년에게 가림에 가지 말아달라며 황제는 애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련의 절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태자일 때 독약을 보내고 자객을 보내는 황후가 있어 늘 자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신년을 지켜주기 위해서 겨우 이제 황제가 되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지만 신년의 마음은 닫혀버렸습니다. 권력 싸움 한복판에 있으면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신년은 기련에게 떠날 것이라며 울었습니다. 사랑이 다시 시작되면 황제에게만 매달릴 것 같아 황제가 없는 곳이라면 가림이든 어느 곳이든 가야 한다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다음날 황제가 보낸 비단과 보석들이 즐비해 있었으나 화와 검을 보고 신년은 하직을 고한 것에 대한 하사품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물건은 화와 검인 줄 알고 천을 풀었으나 황제가 전장에서든 항상 함께했던 피에 절은 요검 적희란 걸 알게 되었으며 검집에는
신현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나무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황제의 칼, 적기를 집에 두고 나올 수가 없어 신현의 옆구리에 갖고 다녔습니다. 적기는 거치적거리고 검을 누가 알아볼까 신경이 쓰이고 황제가 매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가림으로 가기 전 마지막 날 친구 금정환과 소송서와 이신현은 금정환의 꾀에 넘어가 예전에 기생을 구해줬다가 낭패를 보았던 그 유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 앉아있고 조금 후에 이신현이 비명을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은 약을 넣어 상을 피웠다고 했는데 이신현은 앞이 안 보이자 수련당에 아직도 갇혀있는 듯해 살기를 내뿜으며 적기를 휘두르자 아무도 근처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고 신현의 검을 한 손으로 잡고 연하라 부르며 신현을 달래는 이가 왔습니다. 황제 우기려는 자신을 무서워하는 신현에게 꿈이라고 달래주었습니다. 황제는 신현의 친구에 대해 오해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안 좋은 게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황제는 밤새 간병하고 신현이 깨어나기 전에 돌아갑니다. 어디서나 흔한 민들레꽃, 금잠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적기를 신현에게 선물하고 어디라도 가고 좋다고 놓아주게 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세연의 책봉식에 가림국으로 가던 중 어머니만 보내고 어느 여관에 쉬고 있을 때 황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림에 사자가 와 있는데 황비 책봉의 칙사를 받다가 뛰쳐나오면서 군군까지 물리치고 말을 날려 안원성까지 와 신현 앞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속사정을 신현에게 털어놓습니다. 8일간만 가둬두려고 했었노라고. 황궁이 불안정해서 이신현을 보호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 8일만 수련당에 두려 하였노라고. 가림이든 어디든 황제 자신에게서 멀어지라며 놓아주었습니다. 이신현은 제도를 떠나 가림국에도 가지 않고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무술대회도 참가하기도 하고 여비를 벌면서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황제 우기련이 너무 보고 싶어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1년 만에 이신현은 제도로 돌아왔습니다. 제도 입구에 도착하자 금군 조허원이 황제 폐하께서 부르신다며 찾아왔습니다. 황제 기련은 이신현이 사모한다는 고백에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갇혀있던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신현은 떨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고 있으면서도 신현도 황제를 안았습니다. 다음 편 외전. 황제 연동이 중앙치안소에 임명되니 다들 이신현을 왕따시킵니다. 이상 살쾡이었습니다.